조선, 일본,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예, 음악은 살짝 줄이면서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시간 관계상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하고 싶어서 미치는 얼굴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빨리 끊었어요. 출발하겠습니다. 예, 팟캐스트 최초의 오직 엄부즈맨만을 위한 프로그램 새날 한나인 67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말에도 열일하시는 세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소년, 정명숙님. 네, 안녕하세요, 정명숙입니다. 본인이 가르치는 줄 알았죠? 내가 요즘에 이 수법을 많이 써봤는데 전 방송에서 옛날에 요정 그때 마찬님 막 긴장해. 야수님. 자, 정명숙님 나오셨고요. 네. 다음에 커트님. 네, 안녕하세요, 커트입니다. 네. 다음에 볼메 임지님. 네, 안녕하세요, 볼메 임지입니다. 네, 어서 들어오시고요. 일단은요 순서를 평상시랑 좀 다르게 바꿔볼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청문회를 보시고 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슈라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머지 이야기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뒷부분에는 또 조국 후보자 이야기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순서상 그걸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국 청문회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써주신 새날에 써주신 댓글들을 한번 뭐 우리가 첨언할 필요도 없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하십시오. 네, 당신을 응원합니다님. 역시 조국입니다. 민주당 의원님들이 팩트체크 잘해주셔서 모르셨던 국민들이 진실을 아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국님 힘내세요. 하데스님입니다. 뭐 우리들 입장에서야 늘 그렇죠. 기레기들 질문이나 자한당 질문이나 그 수준이 그 수준이고 다만 조 후보자님의 모습이 기자 간담회 때보다는 조금 위축된 듯 보여서 애처롭기도 안타깝기도 좀 더 자신 있게 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전 뉴스 중에 나경원이 민난이라는 단어를 썼더군요. 흐흐 참. 급히 죽창 하나 준비해뒀습니다. 뒤에 더 있어. 기필고 황나체 욕이나 비난 아님 황교안 플러스 나경원 체제라는 뜻. 황나체를 끌어안고서라도 그 민난에 임하렵니다. 우리 새날님들 모두에게 행복과 웃음 가득한 불토 되시기를. 김혜정님, 자한당 한 방은 없고 재탕 3탕만 여러 번. 쯧쯧. 조국은 법무부 장관으로 성큼성큼. 네, 왕우사님 조국 완승. 역사를 잊으면 미래가 없다님. 깔 게 없네요. 중앙일보 찌라시 가지고 온 자한당 위원들 정말 웃음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잘못 조사한 자한당 정점식. 자한당에 이렇게 인물이 없나 싶네요. 조국 승. YK 단님, 조국 청문회가 아니라 조국 딸 청문회였네. 조국 딸이 장관할 건가? 내용 보니 딱히 청문회 할 거리도 안 되는 것 같고 죽어라 터는데 먼지가 안 나는 것 같은 느낌. 네, 카오카님 기자간담회 2탄이었다. 별게 없었다. 동양대 홍보만 해줬다. 역시 자한당은 폭망이다. 최형님, 진짜 속 터지네요. 예상은 했지만 답답합니다. 답변도 안 들을 거면 왜 질의를 하는 건지, 청문회장인지 발표회장인지, 팩트도 틀린 문제를 바락바락 우기고만 있네요. 김진기님, 기자나 자한당이나 질문 똑같고 반복이고 버럭질, 우기기, 비아냥 가르치려 하네요. 금태섭 정말 자한당으로든 바른으로든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손혜원 의원님 때도 퍽이나 아는 척 하더니. 네, 이제시카님 역시는 역시, 자한당은 역시, 최이배님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님 역시. 니콜 정님, 오늘 칭찬받아야 할 분들은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훌륭하셨습니다. 김인수님, 조국 후보님 짱.
네, 음. 777 레이디님. 조국 압승, 자한당의 개콘 쇼, 크크크크크크. 그 와중에 체이베의 돌려까기, 크크크크크. 네. 이가오 지다이님, 논리적인 민주당, 웃음 주는 자한당 사이에 조국의 진심은 빛났다. ODK 01219님, 위원장 하라범 사퇴하라. 야당 한 방이 없노? 당연히 없겠징. 예, 일단 여기까지요. 진짜 그 뭐 청문회를 보고 있으면 일단 이 법사위원장이 진짜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럭버럭하면서 실제로 그 오전 질의를 끝낼 때도 보면은 조국 후보자한테 지가 질문을 해. 답하려고 하는데 지가 계속 말을 해. 대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법사위원장 소속이 자유한국당이라고 해도 노골적으로 막 조국 후보자를 까기에 연연하는 이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 청문회를 왜 열었을까 싶을 정도로 청문회 할 때 동양대 관련한 게 거의 대부분이었던 저는 그 기억밖에 안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청문회장에서 동양대 총장의 상장 일련 번호가 총 18개나 되는데 종류가 네. 18개가 다 다른 식으로 발행됐는데 뭐 자유한국당이나 뭐 일부 언론들에서는 총장상 일련 번호가 가짜니까 조작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완전히 게임 끝난 거예요. 실제로 다른 상장들이 18개 종류의 일련 번호가 있다는데 요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자, 알겠습니다. 어쨌건 국민들의 어떤 그 느낌은 이제 뭐 조국 후보자 싫어하는 분들이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마음에 안 들고 어떻게 답을 해도 깔 수밖에 없을 거예요. 기억 안 나는 걸 안 난다고 말하거나 이런 거 똑같이 비판할 거고 조국 후보자는 상당히 그 초췌해진 느낌. 야 진짜 뭐 절세의 그런 미남도 한 달 정도 이렇게 까이니까요. 청문회장에 왔을 때는 피골이 상접한 느낌이더라고. 야 그래도 조국 동생 되니까 그나마 그 미모가 그 정도지. 원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망가졌는데 나보다 더 좋아. 아이고 참. 야, 일단 알겠고요. 그 조국 후보자 청문회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뭐 메일이나 답글이나 댓글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어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이슈 아닌 이슈 시간인데요. 오늘 올라온 이슈 아닌 이슈는 첫 번째가 우길기 이모티콘을 판매한 나인. 뭐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네이버에서 쓰는 메신저 앱이 있는데요. 라인이라고. 국내에는 사용자가 좀 적은데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거든요. 일본에서도 많이 쓰는데 여기에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하하는 이모티콘이 지난주쯤에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삭제 처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우길기가 배경으로 있는 이모티콘을 판매하고 있어가지고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이게 자체 검토 절차를 거치는데도 그런 게 통과가 된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싶어가지고. 그 만들어서 누구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부적으로도. 네, 개인이 뭐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렇죠. 스튜디오 같은 데서 만들어서 네네. 올리기도 하고요. 이건 네. 전적으로 네이버 문제죠. 왜 그렇죠. 그러냐면은 그런 것들을 걸러내줘야 되는데 네. 안 걸고 그냥 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오직 돈? 우길기는 전범기예요. 그렇죠. 낯지기랑 똑같다고. 요걸 아무 생각 없이 더군다나 네이버가 그 운영하고 있는 회사에 그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TV쇼 닥터에 의해서 과장된 건강기능식품의 실체 뭐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네, 저희 그 국민들이 그 상당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도 의사들이 출연을 해서 또 의학 정보라든가 건강식품에 대해서 많은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일종의 그 쇼 닥터라는 용어를 쓰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홈쇼핑하고 좀 연계되어서 어떤 또 그 네트워크가 있는 것 같긴 하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방송에 출연해서 어떤 건강식품이나 의학 정보를 주고 홈쇼핑에서는 그와 관련된 제품을 팔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그런 어떤 그 상품을 팔고자 하는 그 이익 때문에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너무 또 그런 것에 혹해가지고 물건을 뭐 많이 사들이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채택된 이슈 아닌 이슈는
마트에 종이 박스 없애면 어쩌라고 소비자들 아우성이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환경부가 마트의 자율 포장재를 없애기로 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슈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발제하신 분? 네. 그 마트에 그 자율 포장재 이용해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고 끝나서 나오면 이제 본인이 따로 장바구니를 준비해 오지 않았으면 자율 포장되는 이름 안에 이제 뭐 종이 박스가 있고 거기서 이제 그 끈이나 뭐 포장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제 포장해 가시는데 환경부에서는 올 연말까지 이거를 전부 다 없애기로 단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마트 등과 상의를 해서 대형마트 등과. 이유는 이제 포장 테이프나 끈 사용을 줄이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소비자분들이 장바구니를 갖고 다니는 좀 습관이 들어서 조금 더 환경보호의 취지에 맞도록 효율적인 운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겠다. 자율 포장대가 있으면 어차피 소비자들은 준비를 안 해오는 거니까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소비자분들은 아무래도 불편이 가니까 그리고 과연 이게 종이로 어차피 포장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재활용하는 건데 뭐 환경보호에 그다지 도움도 안 되고 피해만 큰 게 아니냐 뭐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어차피 그 박스는 혹시나 그분들이 네네. 집에 가져가시면 또 재활용으로 내놓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어. 네, 지금 근데 왜 이걸 그렇죠. 못하게 하는 거지? 장바구니를 아무래도 갖고 다녀서 이제 그 우리의 생활 습관이라고 할까요? 이제 소비자들의 생활 습관이 좀 바뀌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환경 보호에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환경부 직원은 아니지만. 네. 근데 이건 좀 너무 이상한 조치에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장바구니를 항상 가지고 다니거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대가 있음으로 해서 편안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가지고 나온 그 포장재를 거기서 또 분리해가지고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자율 포장재는 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차라리 뭐 장바구니 할인이라거나 이런 식으로 장려하는 정책을 펴면 좋은데 이걸 아예 일괄적으로 없애버리니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장바구니 보여주면 100원 깎아주고 뭐 이러는 거. 100원은 너무 작고요. 아, 그래요? 뭐 500원, 1000원 막 이렇게 대폭 할인을. 아, 그리고 이제 그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많이 사게 되면 장바구니로 다 담지 못하는 경우가 맞아요. 있죠. 그렇죠. 그럴 때는 거의. 이제 부차적으로 이제 이런 시설이 좀 필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환경부의 취지를 모르는 건 아닌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장바구니가 있더라도 다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거나. 네. 사실 막 여러 개를 담으려면 네네네. 장바구니가 여러 개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집에서 나갈 때부터 그 종이 박스를 다 구비를 해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건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그 마트에서 비닐 봉지 요거를 안 주려고 하는 건 이해가 돼요. 네. 그게 다 이제 환경 오염에 해당되니까. 근데 재활용 되는 것을 어차피 그 마트에서도 그걸 재활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낮게 포장하고 남은 박스들을 모아뒀다가 이걸 가져가시라고 제공해 네, 준 네. 일종의 서비스인데 네. 참 의미 없는 짓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뭐 이슈들 이 이슈를 듣고 계실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생활 습관은 진짜 고치기 힘들어. 그 평상시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서 봉투가 싸다고 해도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공하는 봉투가 있는데 그게 쓰레기 봉투야. 구청에서 발행한. 네.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공한다는 게 돈 주고 사는 네,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런 거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데 어쨌건 가장 좋은 건 이제 장바구니 쓰는 건 좋은데요. 장바구니로 뭐 마트 같은 데 가면은 장바구니만 담아올 수 없는 것들 꽤 있거든요. 네, 맞아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메일이 와 있습니다, 지금. 근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건 다 개인의 생각들이니까 존중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네, 남궁롱 님이 윤석열이 그리는 그림이라는 제목으로 메일 보내주셨는데요.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 총장은 총장으로서의 검찰을 검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휘하는 것과 검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검찰로 만드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검찰개혁, 이런 명시적인 말은 윤석열 총장의 머릿속에 없을 겁니다. 이런 명시적인 말보다는 정상적인 검찰로 만드는 방법에만 집중할 겁니다. 검찰 내부에 존재하는 도려내야 할 적폐,
그 부분에 치중할 겁니다. 어쩌면 윤 총장이 보는 적폐가 우리가 보는 적폐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마도 미세하겠지만 이 부분 또한 우리보다 검찰을 더 잘 알고 있는 윤 총장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 윤석열이 아니라 검찰로서의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윤 총장이 적폐를 도려내는 방법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겁니다. 우리야 적폐로 분류된 무리들을 총장의 권한 안에서 최대한의 징계를 하면 시원할 수 있겠지만 분명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한계 때문에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조국 수사 및 압수수색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윤 총장이 그리고 있는 그림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외부적으로는 성역 없음을 보이면서 내부적으로는 적폐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수가 아닌가 합니다. 조국의 청렴함을 믿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검찰 내부의 적폐로 하여금 조국을 수사하게 해서 조국에게 씌워진 모든 의혹을 걷어줌과 동시에 수사 과정에서 행해지는 적폐들의 위법적인 요소들로 그들을 내칠 명분을 만드는 겁니다. 적폐들도 조국을 털어봐야 나올 게 없을 거고 할 수 있는 것은 압수수색 당시처럼 조선일보에 정보를 유출하는 것과 같은 행위들일 겁니다. 이런 게 다 모여서 스스로를 묻을 무덤이 되는 거고요. 또한 외부적인 성역 없음의 전제로 적폐 정치 세력들에게 칼끝을 돌릴 겁니다. 지금 윤 총장을 비토하는 여권의 정치인들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윤 총장에게는 정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정치권 안에서 정치적인 시각으로 윤 총장을 보니 비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저는 조국, 윤석열,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님을 믿습니다. 매일 고생하시는 푸나님 항상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넘어갈게요. 계속하시죠. 드팽류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탈북자와 인권 문제는 다음 주로 좀 미루고 오늘은 제일 핫한 뉴스인 조국 후보자 문제에 대해 제가 본 관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팽류님은 북한에 살다가 지금 해외 어딘가에서 가끔씩 메일 보내주시는 분이세요. 네, 주로 북한 문제 보내주셨는데 예. 오늘은 특별히 조국 청문회입니다. 조국 청문회 문제로 보름 정도 법석을 끓고 있는 한국의 뉴스들을 지켜보다가 어제는 눈을 감고 조용히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노통이 살아계셨다면,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라면 뭐라고 하셨을까? 조중동에 놀아나서 노무현을 그렇게 욕하다 10년 전 5월 눈물 속에 노통을 보내며 국민들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지켜드리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 국민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무엇이 바보 노무현을 지키는 길입니까? 노통을 죽음에로 떠민 그 검찰과 그 언론과 그 모든 적폐 덩어리들을 개혁하는 길이 노무현을 지키고 노무현의 뜻을 이어가는 우리의 정치인들을 지키는 길이 아닙니까? 지금 비누칠하다가 조금 튀긴 거품 조각으로 검찰 개혁의 상징과도 같은 조국을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사람으로 헐뜯으면 그것이 노무현을 지키는 길입니까? 그것이 당신들이 눈물 속에서 사죄했던 노통에 대한 미안함이고 그것이 노무현의 길을, 노무현의 뜻을 이어가는 길입니까? 지금의 민주 세력이 보수 세력을 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것이 이명박근혜에 대한 노통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는 지도자가 비록 아직 살아있어도 산 것보다 못한 것이고 민주 세력은 비록 그 영수가 곁에 없어도 늘 우리 곁에 살아있으며 힘을 주고 뜻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 세력과 민주 세력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도 노무현을 잊지 마십시오. 노무현의 뜻을 이어가고 그의 정신을 이어가십시오. 그러면 민주 세력은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에게는 노무현을 뛰어넘을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적어도 수십 년 안에는 나오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무현의 시대를 이어가는 문재인 대통령과 그분의 개혁 정치를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당신들이 당신들을 개돼지로 여기며 마음대로 나라를 주무르던 저 거대한 세력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 무슨 촛불 집회에 나가서 조국 규탄, 문재인 정부 규탄을 외치는 20대 분들, 바로 10여 년 전 참으로 많은 선배들이 당신들처럼 선동에 놀아나 노무현 타도를 외쳤고 불과 1년 만에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습니다. 왜 노무현의 벗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지목했고
왜 유시민과 김어준이 그리고 많은 노무현의 사람들이 조국을 지키려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동은 쉽지만 후회는 아픈 것이며 흘러간 시간과 외쳤던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국을 지지하는 민주세력 화이팅. 예. 야, 이분도 우리랑 생각하시기 똑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댓글로 한번 볼까요? 네, 이종환님. 현직 검사가 검찰 내부망에 조국은 사퇴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이 행사 중이고 민주적 절차로 청문회가 준비 중인데 공무원의 정치 개입 금지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행위입니다. 더구나 수사 중인 사안에 검사 개인의 확정 편향적인 생각인 사퇴해야 될 사안이라는 의견을 수사 중인 검사도 볼 수 있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것은 명백히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이며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법을 집행하는 권력기관의 공무원으로서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수사에 조국님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는 자체가 수사 방해라고 글을 올린 검사 자신이 심각한 수사 방해를 하고 있음은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만일 검사가 내부망에 나경원 의원은 불법 혐의가 있으니 의원직을 내놔라 한다라거나 수사 중인 패스트트랙 건에 대하여 무죄라거나 유죄라거나 하는 의견을 개진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검찰은 즉각 조사하여 징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팟캐스트 홀릭님, 임무영 쓰레기. 이게 대한민국 검사라고? 이러니 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는 거지. 조직에 충성한다고 지들끼리 조폭 문화를 만들어서 온갖 권력을 누리고 왔는데 감히 조국이 우리들을 개혁해? 이런 부글부글 끓는 감정을 양아치 검사 임무영 입을 통해 슬쩍 내비친 거겠지. 지들 입맛에 안 맞으면 대통령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이코 집단. 이번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검찰은 개혁돼야 한다. 제가 느끼는 건 그런 거예요. 이게 조국 후보자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전혀 안 먹힐 이야기예요. 근데 개개인이 살아온 이력을 갖고 이거 꼬투리 잡고 이게 해명이 안 되면 이게 의혹이라고 막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본질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실제로 털어보면 불법적인 게 하나도 없어. 요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학교에서 표창장 받은 것도 인과관계가 앞으로 뭐 2-3년 후에 있을 뭐 의전원 입학 등에 대비해서 표창장을 조작한다 요런 식의 무리한 논리 전개를 하면서 일단 조국 후보자는 그런 방식으로 나쁜 사람일 거란 인식을 막 줬단 말이에요. 그것만 막 물고 늘어지는데 본질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불법으로 드러난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조국 후보자 쪽에서 안 한 걸 안 했다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법무부 장관 사퇴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부정하는 겁니다. 그 지금 아니 그 상식적인 인과관계도 그 청문회 때 보면은 인과관계도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이 그닥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걸 조작까지 해가지고 무슨 뭐 포샵 같은 걸 이용해서 그걸 만들어서 그걸로 대학을 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진짜 웃기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로 부산대 의전원만 뭐 그 이력서나 이런 걸 쓸 때 그런 난이 있대요. 무슨 총장 상 받은 거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써놨다는 거예요. 다른 대학교는 그런 게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 먹으려고 앞으로 몇 년 후에 부산대 의전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표창장을 그때 조작해놨다 이렇게 말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다른 대학을 갔다면 그런 이력 자체가 필요가 없었겠죠. 그게 우기는 거라서 보고 있으면 답답해 죽겠어요 아주. 자 계속하겠습니다. 봄나비님, 이해찬 대표는 윤에게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 하셨고 유시민님은 가족 인질극이라 했습니다. 그분들이 뇌피셜로 그런 말씀하신 걸까요? 윤을 여전히 지켜보자는 나이브한 말은 윤에게 좋을까요? 문프에게 좋을까요? 혼자서 장관 후보 압수수색을 결정해버리는 사람에게 이젠 자한당 잡아주세요 라는 말은 또 검찰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는 말이 된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법대로 하는 거니까 괜찮은 거라 그렇게 생각하세요? 법의 탈을 쓴 쿠데타예요. 항상 이런 식으로 검찰 개혁을 피해갔죠. 자한당 잡고 싶은 맘에 윤에게 복수해달라고 매달리나요? 자한당은 선거로 잡고 윤의 하극상은 우리가 막아야 하는 겁니다. 왜 거꾸로 합니까?
윤을 지켜보자는 말로 문프 운신의 폭을 좁히지 마세요. 예. 잠깐. 자, 계속 가겠습니다. 제2파리사님, 윤 총장이 조용한 쿠데타를 한 거라고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데도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많은가 봐요. 이해찬 대표도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도 검찰의 오바라고 했지요. 이쪽을 털듯이 자유당도 털어줄 것을 바라는 그 마음이 검찰을 괴물로 만든 겁니다. 나라 걱정은 국민과 국회가 하면 됩니다. 검찰은 정치에서 손 떼야 합니다. 스티브 양님, 피의 사실을 이렇게 계속해서 검찰에서 유출하는 것에 대해서 묵과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이런 검찰을 그대로 놔둘 수 없다. 이것은 검찰의 쿠데타다. 반드시 철저하게 검찰을 통째로 깨부셔야 한다. 앞으로 검찰총장을 변호사로 임명해야 한다. 검찰 출신이 아니라 외부 인사가 검찰총장으로 검찰을 지휘하게 만들어야 한다. 검찰을 이대로 놔두어서는 절대 이러한 후진 정치를 벗어날 수 없다. 인권과 평등이 보장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검찰과 언론이 모든 것을 판결하고 재단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절대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찰을 샅샅이 흩어서 하나라도 범법한 사실이 있다면 다 털어서 옷을 벗겨야 한다. 검찰의 뿌리가 친일 매국노 집단이었으니 언제나 국민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인 조직으로 지금까지 그 생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의 쿠데타를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검찰 조직에 충성하는 그냥 검새들의 무리배일 뿐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이런 조직을 그대로 놔둔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반드시 이런 초법적인 조직을 법안에 가두어 놓아야 한다. 반드시 총선에 압도적인 승리를 해서 개헌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이러한 후한무치의 상황을 없앨 수 있다. 예, 여기 잠깐만요. 뭐 비슷한 결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이제 우리 쪽에서 봤을 때 적폐가 되면 저도 이 짓거리 적폐라고 생각해요. 미친 거야. 보자고요. 근데 결국엔 자유한국당과 검찰 한 편 먹게 만들면 안 됩니다. 계속하죠. 네. 허니마눌님, 이게 후기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전 세월호 사건 이후로 정치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전까지 선거 한 번 안 한 무지였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불쌍했고 안타까웠습니다. 언론이 무섭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 계기로 문 대통령님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됐고 이분이라면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을 외면하시지 않겠구나 하는 신념이랄까 존경 같은 게 생겼습니다. 이런 분이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자랑스러워해야 할 국민들이 어찌해서 이리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김경수 의원, 탁현민, 이재명, 안희정, 정봉주, 지금 조국 후보자만 보더라도 미친 듯이 한 가족 신상 털기하는 행태를 보면 우라가 치밀어 미칠 지경입니다. 더 화가 나는 건 의혹을 던지고 나서 팩트에 맞지 않으면 사과를 해야지요. 그게 도리이지요. 세월호 가족에게 그리했으면 미안한 마음에라도 그리하면 안 되지요. 지금 언론은 미쳤습니다. 이건 광기입니다. 마치 범죄자 몰이하듯 이건 해도 너무합니다. 조국 따님이 불쌍하고 아내분이 불쌍하고 조국 후보자가 불쌍하고 돌아가신 아버지께 얼마나 죄송스러울까요? 지인 중에 용기 있으신 분들 제발 나와서 인터뷰 좀 해주세요. 제가 제 지인이었더라면 증언이라도 해드릴 텐데 저는 저 나름대로 싸우겠습니다. 이리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잔인합니다. 트트트트트님, 무제한 감담에 실제 11시간 동안의 질문과 대답, 거짓말로 짜여진 시나리오라면 이토록 길게 게다가 단 한순간의 막힘이나 주저함도 없이 답할 수 있나요? 거짓으로는 못 버티죠. 오직 진실만이 버틸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거짓 기사와 억지 의혹,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은 기자들의 질문은 어땠나요? 무한정 반복이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누가 진실을 외치고 누가 거짓으로 속이려 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 계속 가겠습니다. 네, 나눔소리 합창단님, 최민희 의원님 응원합니다.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참고해 주세요. 저도 의대 유급하고 장학금 받았어요. 저는 의전원 졸업한 내과 의사입니다. 의학 공부 너무 힘들었고 유급 2번 했었습니다. 포기 직전까지 갔다가
지도 교수님 추천으로 격려차 동문회 장학금 작은 액수 수차례 받았었습니다. 당시 의전원 학생들도 절반 이상 정도는 여러 루트로 장학금 받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우선적으로 큰 액수의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 수혜가 안 되는데 제가 받은 작은 액수의 장학금이 가난한 학생에게 주게 되면 필요한 큰 액수, 등록금 전액 면제 등의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도 여러 이유로 작은 액수의 장학금을 받는 경우가 불합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외고 영어 내신 등급만 가지고 영어 실력 평가할 수 없습니다. 한국당이 제기한 따님 영어 내신 등급이 중하위권이라고 한 것만 가지고 영어 못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외고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수재들이 모인 곳에서의 상대 점수만을 가지고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국에서 전교 1등들이 온 의대에서도 의대 성적 중하위권 있고 유급도 많습니다. 외국어 능통한 학생들이 모인 외국어반에서 영어 성적 중하위권이 절대 영어 못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답답해서 올려봤어요. 안나야 놀자님, 내가 진짜 살다 12시간을 계속해서 TV를 본 건 처음이다. 다 보고 나니 눈물이 난다. 조국 장관의 너무나도 성실함에 감동받아 눈물이 났고 기레기들의 너무나도 불성실함에 열받아서 눈물이 났다. 기자와 정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냐? 인간 될 확률이 2억 분의 1이라는 거다. 그걸 오늘 새삼 다시 느끼게 됐다. 인생은 세옹지마다. 자위 매국당이 싸지른 오물과 기레기들이 쏟아놓은 토사물을 헤치고 나오니 이제 장관 후보를 넘어 대통령 후보로 올라섰음을 느낀다. 고생 많았습니다. 조 장관님. 해장국 한 그릇 하시고 들어가 푹 주무시길. 아이고, 네. 참. 직접 들으셨으면 힘이 좀 나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게요. 꼭 해장국 드셔야 돼요. 네. 다른 거 드시면 안 돼. 네. 스테이크 이런 건 안 되고 해장국이어야 돼. 한국 정서는. 네. 계속 가시죠. 인젠누아 장님, 해외에서 시차를 극복하며 끝까지 같이 했습니다. 조국 후보자님이 이미 법무부 장관이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누가 2019년에 대한민국에 보내셨을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의 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에 크게 감사하고 진심으로 경의를 전합니다. 나는 복받았다. 같은 시대의 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파이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 배지 달고 다니는 일부 사람들 정말 궁금합니다. 그 배지를 무엇으로 알고 있는지. 이젠 대학에서 국회의원 학과도 신설해서 성적 보고 면접 보고 사례별 인식과 나라 법을 어떻게 적용하고 받아야 하는지 이해도도 보고 무엇보다 객관적인 인성검사도 서로 인증받고 그 다음에 정치에 대한 이해, 예를 들어 국가란, 국민이란, 주권이란, 외교란 등등을 그 열정을 국민 앞에 보여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현재의 우리가 이 사회 상황을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미래의 주권들에 대한 직무유기라는 생각입니다. NJY님, 기자간담회 다 보고 나니 눈이 짓물렀어요. 눈에서 열이 나고 눈을 버려서 자꾸만 비볐더니 기자들 심각하더만요. 기자들 질문에 아예 강의를 하셔야 할 정도이니 게으른 것인지 모자란 것인지 공부 안 하고 취재 안 하고 소설 쓰고 지들끼리 짜깁기하고 양심도 없고 예의도 없고 네 가지도 없고 머리도 없어서 못 알아듣고 조국은 성자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은 예수님 부처님급은 안 되고 하나님이 맡으셔야 한다. 그 바로 아래 자리가 조국이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하셔서 법대로 조국 임명을 외치기에 많이 죄송스럽다. 에구, 저 부끄러운 기레기 화상들은 지들이 욕먹을 짓을 한지도 모른다. 쯧쯧. 오권님, 모르는 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모를 수 있겠구나 싶은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경우를 따지지 않고 앞뒤 상황을 따져보지 않고 모른다는 말만 가지고 장난치는 것 정치 공세 이상은 아니지. 어제 조국 후보자 기자간담회 전체를 봤는데 저런 부분은 본인이 모를 수 있겠다는 납득이 되더라. 지금 조국 후보자가 장관에 내정됐다고 발표된 지가 한 달 정도 지났어요. 4주 정도. 한 달 내내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날마다 팩트 체크하고
방어해야 되는 사실은 청문회 우리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팩트로 보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조국을 진짜로 나쁜 이미지로 보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가 어떻게 해명이 나와도 다 거짓말로 보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나머지 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왜곡된 언론 상황 그러니까 청문회 할 때 보니까 조국 후보자 한 달 동안 쏟아진 언론 기사가 110만 건이랍니다. 근데 오늘 제가 그 10만 건에 대해서 비교를 했는데 이철희 의원이 정확히 말하면 조국 후보자 관련한 보도 118만 건, 세월호 때 한 달 동안 24만 건, 최순실 사태 났을 때 11만 9천 건. 이 정도로 털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사항은 안 나와요. 모든 걸 다 논란거리로 만들어버리고 증거가 없을 것 같다 싶은 건 가짜로 조작했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너무 멀쩡하게 정말 생활 열심히 한 딸이 부정 입학한 것처럼 지금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이런 짓들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 녹화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잘하면 우리 방송 나가는 날 조국 장관 임명될 수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계속하시죠. 갱상도 할배님. 본사에서 질문을 문자로 받아 읽기만 하니 질문하는 게 알고서 하는 게 아니고 질문의 취지도 잘 모르면서 하는 게 너무 티가 난다. 왜곡을 일삼던 고참 기레기들은 지적당할까봐 뒤에 숨고 함량 부족인 피라미들만 보내 문자 받은 걸로 질문시킨 것. 비겁하고 비열한 자들이다. 오르피아님. 조국 잘 버텨줬다. 짠하더라. 죄도 없는 가족들이 공격당했을 때 본인이 더 괴로웠을 거다. 기자간담회에서 기레기들을 보면서 대한민국 기자 수준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새삼 뼈저리게 느끼며 한탄했다. 곽희경님. 대통령님, 법대로 조국 법무장관 임명해 주시고 자한당 법대로 심판합시다. 네, 배엑수님. 무슨 방송, 무슨 신문 기자라 하지 말고 직원이라 하면 됨. 조선일보 직원, 경향신문 직원, SBS 직원. 옛다 하나 더 줄게. 사원. 네, 영주 레이니님. 너희 언론들 어째 그리 기억들이 짧은가. 겨우 3년 전만 해도 언론의 자유가 있었나. 정경유착, 정부, 검찰 그리고 법무부까지 공작해서 선량한 백성들 탄압하고 KBS, MBC 올바른 방송했었냐. 겨우 3년 전까지 있었던 일들을 까맣게 잊고 지금 너희 언론들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한국당 도와서 다시 돌아가봐라. 어떤 일들이 생길까? 내 생각으로 진짜 나라 망한다. 다시 일본 밑으로 기어들어가고 부정부패가 넘쳐나는 나라가 되고 불쌍한 것은 가난한 백성들 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한국에 살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나이도 60이 넘은 할머니인데 대학도 가지 않아 많은 지식이 없어도 이 잘못된 한국당 언론들 하는 짓거리가 한심한 인간들이 눈에 귀에 다 들어오는데 어째 똑똑한 너희들은 그렇게도 모르냐. 이 엉터리 똑똑이들아. 푸나님 전적으로 믿고 사랑합니다. 욕하세요. 나는 시원하고 좋아요. 욕을 욕 안 하는 이유는 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실제로 우리 꼬맹이 학부형들이 같이 봐요. 그러니까 욕설을 많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네. 욕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유튜브에 빌미를 줘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광고가 달리는데 어떤 경우는 광고를 안 달게 해주면서 이유를 말하지 않아. 거기에는 너 파 욕했잖아. 이런 빌미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기는 하죠. 근데 진짜 못 참겠을 때는 해요. 계속 하시죠. 네, 김용훈님. 요즘 기레기들도 특혜 취업하는 건지 기사가 팩트는 없고 남이 대충 카더라 하는 거 받아서 뽀샵 하듯이 펜대 굴려서 아니면 말고식. 이 기레기들아 한마디 할 테니 잘 들어라. 돈이 필요하면 발로 뛰어서 제대로 취재해서 벌어먹고 살아라. 그딴 식으로 살다가 네 자식들도 너한테 보고 배운 대로 인생 산다. 걔 쓰레기로. 알겠냐? 알겠습니다. 네. 왕고구마님, 언론은 무슨 광고 판매업자들이지. 천국의 숲님, 날카로운 통찰력과 직감,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문제의식, 그리고 그 문제의식을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필력. 멋진 기자의 오리지널리티는 쌍팔년도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필력은커녕 초딩 레벨 맞춤법도 모르고 의식 수준은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도 못 미치는 가짜 기자들이 아주 널렸죠. 말 그대로 기레기들의 난장판입니다. 2리터 불림. 나경원이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정치적 막말을 해도 주광덕이 당당히 불법을 저질러도 방송사들은 조용하잖아요. 방송사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악의적 가짜뉴스만 중요하죠. 네, 나인채님. 벌써 2주째 조국 이슈로 개인적인 사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밤낮이 바뀌고 하루 종일 댓글 대응하고 검색어 시위하고 성격도 예민해지고 정말 엉망입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빨리 조국 임명되고 각자의 생활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임명까지는 지칠 수도 없고 똑바로 지켜봐야 합니다. 사라킴님. 지금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집도 가지면 안 되고 펀드도 가지면 안 되고 그럼 돈을 어디에 갖다 놓으라는 건지 금괴 사서 집에 묻어둬야겠네. 단 자유당 인간들은 모두 더 조사해야 된다. 쓰레기들이 많으니. 염영자님. 나는 78세 노인이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는 거의 한 달 반을 울고 다녔소. 현 상황을 보면서 저 자한당 무리들 몸서리치게 싫소. 나라가 망해도 좋으니 문재인 실패하기만 바라는 그리고 주문하는 저 무리들 몸서리치게 싫소. 야, 저랑 그 생각이 아주 똑같으신 분이세요. 아마 대부분 그러실걸요. 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시점에 가면은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악마처럼 굴어왔던 세력들이 마치 정상적인 집단처럼 야당에 포지션하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야당의 편을 들 수도 있겠지만 수십 년 당해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을 사실 사람으로 안 보는 거거든요. 언제나 사람이 되나 하고 기다려봤지만 하는 행위는 똑같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계속하시죠. 네, 김미진님. 일본 극우가 토착 왜구를 시켜 대리 전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대서특필하며 즐거워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 조국 후보자가 대일 전선의 선봉에 섰을 때 걱정이 되더군요. 일본 극우도 토착 왜구 세력도 가만히 있을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워 매장시키는 거. 이거 저들의 특기잖아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는데 분열되면 끝인데 걱정스럽습니다. 계속해서 진실을 알려주세요. 고문정님. 나경원 사퇴하더라도 탈탈 털고 사퇴해야 되는데 나경원 때문에 속상해서 잠도 안 옵니다. 조국 반드시 임명돼야 합니다. 은채 앞바다님. 주광덕 저 인간 국회의원 면책 특권 뒤에 숨어서 매번 저러네요. 저런 자들 청문회 때만 되면 항상 저러는데 저런 거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이상한 인간일세. 김권양님. 신상철 대표님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고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암까지 걸리셨다니 잊고 지는 시간이 죄송해집니다. 우리가 놓고 잊고 있는 동안에도 대표님처럼 꿋꿋하게 싸워주신 분이 계시다는 거 이제는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썰트님. 천안함의 진실을 밝히는데 용감하게 나서주신 신상철님. 아프신 몸으로 빠른 쾌유 기원합니다.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신상철 대표님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예, 계속하시죠. 네, 안토니우스님. 참 서울대 원자력 모시기 들으면서 서울대의 전신이 일본 경성 제국대학이었음을 상기하게 되네요. 부드러운 카리스마님. 친일 식민사학의 아버지 이병도의 아들이 그 대학 총장을 했죠. 이리 터블님. 일본 방사능 이상 없다고 하는 서울대 원자력 연구소인가 뭔가 그 연구원들 후쿠시마로 가서 사세요. 의식주는 모두 후쿠시마 산으로 하세요. 서울대 총학과 고려대 총학생회는 조국 후보자의 딸에게 사죄하라. 그걸 못하겠으면 입학때 어찌 들어왔는지 중고등학교 생기부 모두 공개하던지. 김명수님. 이승만 학당 이영훈의 스승 안병직. 두 사람 모두 일본 유학 시절부터 도요타 재단에 돈을 받았고 그 후에도 이 재단으로부터 연구 과제와 연구비를 제공받아 일본 극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를 해왔음. 네. 계속하시죠. 오늘 준비한 걸 다 해버리겠습니다. 자. 네. 오브 더 피플님. 김 선생님은 에세이로 새날 특례 입학하신 거 아닌가요?
돌려가기 전용 활용하신 건가요? 네, 조호래님. 앞으로 엄마 부대를 주옥순 부대라고 불러주세요. 엄마란 단어를 주옥순이라는 여자가 쓴다는 게 너무 치욕적이네요. 은공전설님. 일본 불매운동 끝까지 해야 합니다. 새날에서 꾸준히 언급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응원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필리포인 자기님. 선거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개인적 견해로는 선거법 개정 안 하고 총선 치르면 민주당 150석 이상도 가능할 텐데 이게 조금 아쉽다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선거법으로도 국민의 현명한 선택이라면 150석 이상도 꼭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데요. 예,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방송이었고요. 90%가 조국이었습니다. 그 우리 조국이니까. 이번에 조국 그 후보자님 이거 저거 임명까지 가는 길은 이 새날 가족분들이 함께 하신 것 같아요. 이거 그렇죠. 댓글 모으면서 본 느낀 맞아요. 건데. 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게 여전히 고달프고 우리 살면서 인생의 앞뒤 좌우를 100%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기서 하나만 저 짚고 넘어갈게요. 네. 금요일 날 이재명 지사 재판에서 일부 유죄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상 전체 건들 중에서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유죄가 된 건데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다 이런 거예요. 1심에서는 그거를 허위사실로 안 봤는데. 근데 문제는 진짜 중요한 게 이런 거야.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조국 지키자라고 하는 건 조국이 낙마하면 문재인 정부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결집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지사가 여기서 만약에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그 직을 날린다면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조국을 지키자고 하는 분들이 이재명 유죄 나왔다고 하니까 만세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 나 이 사람들 제일 나쁜 사람들이라고 봐. 결국에는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한 집단으로 본다고. 이재명 지지자는 문재인 지지자라고 보는데 자기네들은 조국은 지켜야 되는데 이재명 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로는 문재인 대통령 못 지킵니다. 사실은 이런 상황들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계속 부담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실제로 국민들은 어떤 법의 판단, 청문회에서 나왔던 무슨 어떤 좀 작은 어떤 별 중요하지 않은 사실보다 어떤 국민들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을 저는 보는 거라고 봐요. 조그만 디테일에 매달려 가지고 뭘 저것 때문에 좋아하네 싫어하네 이런 식의 지지를 보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똘똘 잘 뭉쳐서 뭔가 해낼 수 있는 집단에게 표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자,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댓글은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오직 공감 분 시간입니다. 결혼 3년차 새댁입니다. 시누이가 주말마다 애를 친정에 보내요. 저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결혼하고 3년 동안 한 달에 많으면 4번, 적어도 2번은 애를 봐달라고 보냅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하루씩 토, 일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2박 3일 보낸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맞벌이인데 주말에만 쉬는 거 알면서도 주말에 애를 보내요. 남편이 이야기해봐도 넌 신경 쓰지 말라면서 자기는 엄마한테 보낸 거래요.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시부모님이 애를 두고 그냥 나가십니다. 남편이랑 제가 집에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 있던 것도 취소하고 애 보다가 우리도 아직 애가 없는데 내가 왜 시누이 애를 봐야 되는 건지 몰라서 시부모님 나가면 저도 대충 씻고 나와서 어디든 갔어요. 남편은 계속 전화 오고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니네 누나한테 전화하라니까 형님이 어머니께 전화하고 어머님이 아버님께 전화하고 아버님이 다시 남편한테 전화하는 꼴이에요. 더 황당한 건 시누이는 전업입니다. 무슨 모임 있다고 나가고 아주버님이랑 영화 본다고 맡기고 영화 끝나면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안 데리고 가요. 기본 1박 2일, 길면 4일씩 데리고 있어요. 한 번은 그냥 남편이랑 저랑 나갔더니 애가 혼자 집에 있네요. 초등학교 저학년이에요. 제가 하도 남편한테 난리치니까 분가하기로 했는데 진짜 경우 없네요. 시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뭐 하고 하는 거 결혼해서 불편한 거 하나도 없는데 형님이 복병이네요.
형님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면 시부모님, 남편까지 다 대책 없이 서로 밀어요. 누구든 보겠지, 누구든 어떻게 하겠지. 맞벌이하는 동생 부부가 사는 곳에 애 맡기는 건 무슨 생각일까요? 참.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이거는 공감이 확 가는데요. 네, 속이 막 답답해지는데요. 분노하셔야 되죠. 분노하시고 그래도 저기 축하드립니다. 투쟁해서 승리하셔서 지금 분가를 결정하셨다고 맞나요? 네, 네, 그래서 네.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그 고생하셔서 음. 분가를 얻어내셨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셔야죠. 아닌가? 맞아요. 그래도 뭐 억울하시겠죠. 되게 분하신 것 같은데. 네. 진짜 그 시부모님도 그렇고 맡기는 시누이도 그렇고 그 시누이의 남편도 그렇고 도대체 다들 상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누이가 그냥 엄마한테 맡긴 거다라고 해도 정황상 모든 게 또 이 부부들에게로 돌아오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그러한 상황인 것을 알게 됐으면 아이를 안 보냈어야 되는데 계속 보내시는 거잖아요. 이 그쵸. 시누이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아유.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명수님처럼 아, 네.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식이 없네 네,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남에게 이렇게 또 많이 피해를 주면은 처음에는 모르고 했었더라도 알게 되면 네, 좀 그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쵸. 애도 없는 집에다가 애를 봐달라고 보내는 것 자체도 되게 비상식적이고요. 되게 힘드셨을 것 같아요, 주말마다. 그럼 그 조카애는 또 눈총을 또 좀 받을 수도 있잖아요. 뭐 애한테 직접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분위기상 이렇게 그렇죠. 보면 아이가 정서에도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애 보기가 힘들어서 보낸 거 아닐까요? 뭐 일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애 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남의 애를 그러니까 애 보는 건 뭐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애 보는 건 잘해야 본전이고 아니면은 그 싫은 소리만 왜냐하면 애 아무리 잘 봐도 보다 보면 내 애니까 애가 뭐 조금 다쳤거나 뭐 밥을 좀 이상하게 먹었다든가 뭐 이러면은 결국은 책임만 무한 책임져야 되는 건데 이 가족이라고 해도 저희가 뭐 이런 시간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족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걸 보면 그죠? 정말 네, 가족이라고. 이거 진짜 이기적이죠. 맞아요. 네, 정말 이기적. 시누이 진짜 확.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네. 이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명절이 됐어요. 막내 부부가 와요.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늦게 왔기 때문에 전체 가족들이랑 같이 안 먹고 밥을 먹어요. 그리고 그냥 쑥 빠져요. 친정 가야 된다고. 그러면 거기 와 있던 둘째나 첫째 며느리가 있다고 쳐요. 근데 그걸 왜 이기적이라고 하냐면은 그냥 쏙 빠지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손님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것도 이제 본가에 와가지고 엄마가 있는 형들이 있는 곳에 손님이라는 생각으로 오기 때문에 주체적이지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난 막내니까 와서 부인이랑 같이 밥 먹고 빨리 친정 가야 된다 이렇게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뢰껏 이 사람은 여기가 자기 본가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의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곁다리인 거지. 내가 그러니까 그 주를 이루는 게 아니라 와서 밥 한 끼 먹고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손님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나머지에 있는 그 다른 형제들이나 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이기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 갭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누이도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를테면 가족이니까 막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이게 부모 형제 간 자식 간에도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의도를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지 않는 것들은 다 폭력입니다. 자꾸 이렇게 갭이 생겨가지고 사람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거지. 좋게 표현하면 그 시누이는 이 새언니를 믿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자체가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공감력이 서로 너무 언밸런스인 거예요. 그렇죠. 아유 정말 힘드셨겠네. 이게 호의가 계속되면 뭐가 된다고. 이건 지금이라도 빨리. 근데 이제 그동안 너무 억울하고 힘드셔서 이렇게 글을 보내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다른 분들도 이런 일이 없도록. 네.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결혼을 안 하.
아, 이것 때문에요? 그건 아니죠. 네. 지금 이제 추석이 곧 다가오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 부딪힐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음. 근데 형제지간에는 서로 나름 이해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근데 거기에는 다른 집안 사람들이 와 있잖아요. 며느리건 뭐 사위건 간에. 그런 상황일 때는 최대한 내가 성의를 베풀면서 내 마음 표현을 밖으로 해야지,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 주겠지 하고 일방적으로 누군가한테 짐을 지우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폭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절에는 진짜 역지사지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음. 같아요. 너 결혼 언제 하니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취업은 어떻게 됐니 이런 거 물어보지 말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도 주체적으로 하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손님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요즘은 또 제사를 지내도 함께 모여서 음식을 장만하는 게 아니라 음. 각자 그 맡아서 음식을 아. 해가지고 그냥 그 당일날 모여서 같이 나누고 음. 또 이제 흩어지고 막 이런 가정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 가세요? 이번 명절에는? 저 어디 안 가요. 안 가세요? 네. 그다음에 저도 저도 저는 이제 갔다 와야죠. 갔다 오십니까? 네, 짧게 네. 갔다 오시겠죠? 네, 짧죠. 네. 요즘에는 그렇게 멀리 안 가기도 하고 네. 오래 있지도 않고 딱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족도 명절에나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돼 있는 거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시골 살다 보면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명절 되면 어마어마하게 와요. 그때 식구도 많았으니까 네. 뭐 무슨 종갓집이다 그러면요. 네, 친척 반개까지 다 합쳐가지고 맞아요. 막 추석 같은 데는 아직도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을 때면은 마당에 그냥 차양막 쳐놓고 멍석 깔고 자고 맞아요. 방에서 칼잠 자고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며느리들하고 막 관련돼 있는 분들 한 10대 명 달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음식 내는 거예요. 맞아요. 음식 내고 설거지하고 음식 내고 설거지. 저희도 보면 증조 할머니도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다 계실 때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그 어른들이 다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진짜 저희도 막 그 집에 막 여러분들로 해서 벅적벅적하고 저희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그런 걸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냥 행사장에서 다 흩어지고 오세요 해도 아예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들 다들 그러니까 지금은 사람들의 그 태도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집단 문화가 많이 없어진 네,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추석 직전에 보내드린 새날 한라인 자 마칠 시간이 됐고요. 그냥 새날 조국 라인 조국 한라인 이런 게 아니었나 싶어요. 네. 자 우리 방송 나가는 날 아마 임명했을지도 모르겠고 다음 날 임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정말 험난한 여정 보내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새날 한라인은 마치고 다음 주에는 아마 추석 관계로 방송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조선 일본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